안녕하세요. 오늘도 글로벌 배당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만한 우량주 분석을 이어가겠는데요. 저번에 분석한 시티은행처럼 금리 인상에 따른 영업적 수혜를 받는 미국의 초대형 은행들을 보겠습니다. 상위 4개의 은행들 중에서 시티는 이미 분석을 했으니 오늘은 자산규모 1위인 JP모건, 2등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4등 웰스파고의 영업적인 비교 분석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각 은행의 핵심 지표들을 볼 텐데 높을수록 좋은 것과 낮을수록 좋은 지표들을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비교해볼 총 대출 중 문제가 있는 대출의 비중은 당연히 원금 상환이 어려워 보이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대출의 비중이 적을수록 주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개 은행을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저번에도 설명드린 대로 미국의 대형 은행 중에서 가장 퀄리티가 낮은 걸로 인식되는 시티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가장 높은,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수치들을 보여줬었고, 금융위기 이후에 구조조정을 고치면서 발전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최근 10년간의 트렌드를 보면 모든 은행들이 전반적인 하향세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4개 은행들 모두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으니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역시나 문제 있는 대출의 비중을 보는 건데, 대신 이번에는 각 은행의 총 자본과 비교를 해서 주주들의 자산이 얼마나 잘 보호되어 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모든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 기간을 지났음에도 모든 은행이 5% 아래로 역시나 긍정적인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충당금이 얼마나 잘 쌓여 있는지를 보는 건데, 대손 충당금은 손실 날 것에 대한 대비를 해둔 것이니 높게, 그러니까 충분히 충당금을 쌓아둘수록 좋은 소식이겠죠. 그리고 이번에도 4개 은행 모두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우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건 당연히 투자자들에겐 만족스러운 소식이겠죠. 다만 이번에는 이 4개 은행들 사이에 좀 차이가 돋보이는데요. 최근 1, 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시티은행이 1위로 가장 많은 충당금을 쌓아두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모건이 2등, 그리고 웰스파고 은행이 마지막으로 4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각 은행이 충분한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시티은행을 보시면 금융위기 이전에는 20% 초반, 그리고 위기가 진행되면서 20% 아래까지 자본금이 하락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30%를 넘기는 우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노란색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전에는 20%를 넘기기 어려웠지만 현재는 지속적으로 3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정색 선의 JP모건은 금융위기 이전에도 워낙 우량한 숫자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우량한 상황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파란색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다른 은행과 비교해서는 현저히 떨어지는 값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은행들의 자본 보유량이 이렇게 증가한 건 사실이니까 이 지표를 투자자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는 최근 10년간의 이익 성장률을 보는 건데요. 상위 3개 은행인 시티,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평균 8에서 14%씩 아주 탄탄하게 잘 성장하는 반면, 이번에도 웰스파고는 연 2% 수준으로 현저히 떨어지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차이는 매출 성장에서도 상위 은행들과 웰스파고 사이에 분명한 격차가 확연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태 본 영업 지표들을 정리해보면 4개 은행들 모두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과거 대비 좋은 안정성, 성장성, 그리고 이익률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단 하나의 지표도 빠짐없이 모든 카테고리에서 웰스파고 은행이 꼴찌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한때 워렌 버핏의 투자를 받았던 웰스파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8년 금융위기까지도 잘 넘긴 웰스파고는 2016년에 큰 스캔들에 휩싸이는데요. 바로 은행의 직원들이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 계정들을 만든 것이 미국 규제당국에 발각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작년까지도 지속적인 내부 통제 및 관리 이슈가 지적되면서 부정적인 기사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죠. 안 그래도 신뢰가 중요한 은행 비즈니스인데 비즈니스 도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워렌 버핏도 결국에는 모든 웰스파고 지분을 처분한 상황이죠. 물론 이런 웰스파고조차도 다양한 영업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건 최근 미국 대형 은행들이 얼마나 건장하고 우량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만, 어쨌든 다른 은행들과 비교했을 때는 웰스파고가 확연히 뒤처지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각 은행의 파이낸셜 모델 분석 결과를 보겠는데요.
저번 시티은행 분석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JP모건의 숫자를 보시면 배당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JP모건의 명성답게 금융위기 이전에도 탄탄한 배당을 주고 있었지만 2009년, 2010년에는 미국 규제당국의 압박에 의해서 배당금을 2년 동안 아주 조금밖에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본 시티와는 다르게 아주 잠깐의 배당 하락 구간을 지나서는 곧바로 빠르게 배당을 증가시켰는데요. 현재 지급하고 있는 배당금은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벌써 2배 이상에 도달한 상황이죠. 최근 1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배당금은 연평균 14% 정도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배당금 증가의 출처가 어딘지가 또 중요하겠죠. 회사가 이익이 늘어나서 배당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무리하게 차입금을 늘린다던가 아니면 배당률을 증가하면서 다소 무리하면서 배당을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먼저 매출은 10년 전에 약 90조 원 정도에서 최근에는 130조 원을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연평균 3.9%씩 꾸준하게 배당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당기 순이익률도 10년 전에는 약 20% 초반대에서 최근에는 20% 중후반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덕분에 당기 순이익은 매출보다 훨씬 빠르게 연평균 8.4%씩 성장했고 약 10년 전 20조 원 정도였던 당기 순이익이 가장 최근에는 이미 40조 원을 훌쩍 뛰어넘겼습니다. 그런데 더욱 좋은 소식은 JP모건이 주주들에게 배당만 준 게 아니라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약 39억 주 정도 있었던 게 30억 주까지 주식수가 하락하면서 회사의 전체적인 당기 순이익은 8.4%씩 성장했지만 저희 주주들에게 더 중요한 한 주당의 당기 순이익은 연평균 11% 상당히 빠르게 성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면 먼저 JP모건이 얼마나 큰 은행인지를 총자산으로 실감할 수 있는데요. 현재 총자산이 4천조 원이 넘고 10년 전에도 이미 2,500조 원에 달했던 이 자산이 연평균 5%씩 빠르게 성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산의 증가가 부채나 우선주 발행 같은 걸로 증가한 게 아니라 이 텐지블 북밸류를 보셔도 역시나 연평균 5.1%, 한마디로 내실이 굉장히 탄탄한 외형 성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꾸준한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주식 수까지 줄어드니까 한 주당의 실질 장부가로 보시면 약 10년 전에 30달러 정도였던 주당 장부가는 벌써 2배 넘게 한 주당 64달러까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JP모건의 단점을 꼽자면 이렇게 우량한 은행이라는 걸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한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JP모건의 재무상태표를 활용해서 가치평가를 한번 진행해보면 오늘은 저희가 이 3개 은행들을 한 번에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각 은행들의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거에 좀 집중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부가의 성장률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부터 약 3년 동안은 성장률이 아예 없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조금 불안한 걸 여기에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2025년부터의 성장률은 최근 10년 동안 실제로 일어났던 5.1%의 절반인 2.5%를 적용한 거고요. 또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현재 JP모건은 탑티어 은행으로서 2.1배라는 멀티플을 받고 있지만 저희 가치평가에는 최근 10년간의 평균, 그래서 2.1보다 낮은 1.8을 적용한 걸 여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년 후에는 주당 144달러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결과가 이 첫 번째 방법을 통해서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JP모건의 손익계산서를 활용해서 가치평가를 진행해 봤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향후 3년 동안은 EPS 성장률이 아예 없다고 가정을 했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이 성장률은 과거 10년간의 실제 성장률, 이번에는 절반이 아니라 이거의 3분의 1, 그러니까 충분히 현실적이면서 보수적인 그런 성장률을 적용했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한다면 10년 후에는 한 주당 약 185달러가 예상되고요. 그래서 방금 보신 평가 방법을 통해서 나온 결과값들을 여기에 두 개 나열을 한 거고 확률을 적용할 때는 CT에서처럼 50대 50을 적용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더 높은 값을 보여준 이 가치평가에는 40%, 더 낮은 값을 보여준 거에는 60%로 해서 조금 더 이 최종 결과값을 낮추도록 조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들 같은 경우 특히 저희가 배당주 위주로 분석을 하고 있죠. 이런 회사들은 탄탄한 배당금과 꾸준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 환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년간 나오는 이익과 보수적으로 산정된 가치평가를 적용해서 주주 현금 흐름을 예측했고요. 이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10년간의 연평균 수익률이 16.8%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분석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적용해봤는데요. 먼저 이 은행의 배당금은 금융위기 이전에 매우 빠르게 성장하긴 했지만 JP모건과는 다르게 당시에 타격을 꽤 크게 입었었죠. 그래서 2009년부터 2년이 아니라 한 7, 8년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배당을 주주들에게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된 이후의 성과를 보시면 배당금이 약 30센트에서 80센트까지 연평균 18.8%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손익계산서를 좀 더 보니까 매출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약 80조 원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한 100조 원까지 상승을 했네요. 근데 이 성장폭이 아까 봤던 JP모건보다 훨씬 느리죠. 하지만 BOA는 JP모건과는 좀 상황이 다른 게 약 10년 전 상황이 워낙 안 좋았었죠. 그래서 10% 이익을 못 내는 상황에서 최근에서야 JP모건과 비슷한 20-30%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은 느리지만 이익률의 개선이 훨씬 더 현저하게 일어난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당기순이익의 성장은 최근 30조 원 이상까지 연평균 11%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주식수도 10년 전에 약 100억 주가 넘었던 게 최근에는 84억 주로 연평균 1.8% 감소했습니다. 이익은 늘고 주식수는 감소했으니까 한 주당의 당기순이익은 훨씬 더 빠르게 증가를 했겠죠. 이번에는 재무상태표의 총자산 변화량을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규모상으로는 총 자산이 3,500조 원이 넘는 엄청나게 큰 은행이라는 건 여기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 최근 10년간의 총 자산 성장률도 연평균 4.1%로 상당히 탄탄했습니다. 다만 아까 보신 JP모건과는 다르게 이 장부 성장의 내실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4.1% 성장했지만 실질 주주들에게는 3%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대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자사주 매입은 꾸준히 했기 때문에 한 주당의 장부가는 5.2% 꾸준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의 가치평가를 진행해보면 성장률은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3년 동안은 성장률이 아예 없고 그 후에는 실제 성장률의 절반 정도만 성장을 한다고 가정이 되어 있고요. 완전히 탑티어로 인정받는 JP모건과는 다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평균 배수는 훨씬 낮거든요. 그래서 이 낮은 배수를 현재 가치평가에 적용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실제로 2배 거래되는 이 은행을 저희 가치평가에는 10년 후에 1.6배 거래된다고 했으니까 이 거래배수 측면에서는 20%더 부수적으로 계산을 한 것이죠. 10년 후에 예상할 수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주당 가치는 약 36달러로 신작 가격 대비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가치평가 방식에서는 아까와 동일한 성장률이 없다가 실제 성장률의 3분의 1 이 방식을 적용했고요. 그 경우에는 10년 후에 내재 가치가 약 54달러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결과를 이제 종합해서 여기 정리를 해봤는데 10년 후 한 주당의 주주 가치는 43달러 그리고 이거를 주주 입장에서의 현금 흐름으로 바꿔서 투자 수익률 IRR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 결과 JP모건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거의 유사한 16% 정도의 연평균 수익률이 예상되고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주가 상승은 조금 저조할 수 있지만 현금 흐름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부분의 가치가 창출된다는 건 역시나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지표에선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웰스파고 은행을 평가할 텐데요. 금융위기 이전에는 배당금을 탄탄하게 잘 성장시켰고 JP모건과 마찬가지로 금융위기를 잘 견뎌낸 은행에 속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만 배당금을 낮추다가 바로 정상화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웰스파고는 금융위기 때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최근에 그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코로나 와중에도 배당을 늘렸던 JP모건과는 완전 다르게 2019년에 한 주당 1.9달러였던 배당금이 2020년에 1.2달러, 작년에는 0.6달러, 상당히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당 수익률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2에서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 값을 손익계산서로 한번 보시면 10년간의 매출 성장률이 연평균 1.3%, 여태 본 은행 중에서 가장 저조하고 단기 순이익 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웰스파고도 꾸준한 자사주 매입으로 주식수를 53억 주에서 40억 주로 많이 줄이긴 했지만 영업 성적이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EPS 성장률도 그리고 주가 성장률도 상당히 저조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손익 부분에서는 조금 저조한 모습이지만 재무상태표를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총 자산은 10년 전에 1,500조 원 정도에서 최근에 2,000조 원을 넘기면서 연평균 4% 탄탄하게 성장을 했고 또 조정된 장부가로 봤을 때는 이 성장률이 연평균 4.2%가 되면서
내실 있는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한 주당의 장부가는 7.1% 의외로 잘 성장을 했었고요. 아까 보신 영업지표들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웰스파고를 장부가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1.5배라는 상당히 낮게 평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평가 방식은 여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 방식을 여기에서도 적용했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드릴 텐데요. 첫 3년간은 장부가든 수익이든 변화가 없다고 계산을 했고, 장부가는 실제 성적의 절반, 순이익은 실제 성장의 3분의 1로 가정을 했습니다. 특히 웰스파고는 아까 보신 대로 이익 성장률이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에 미래의 연평균 성장률이 1%도 채 되지 않는 상당히 보수적인 값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가치평가의 결과물도 한 주당 55.82달러, 55.36달러로 거의 동일하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방금 보신 가치평가의 결과물들을 활용해서 10년간의 투자 수익률 IRR을 계산해보면 17.6%로 오히려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 더 높은 값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웰스파고가 아까 보신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저평가된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하면 한 주당의 주주 현금 흐름이 다른 은행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여태까지 진행한 모델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일단 저번에 봤던 CT는 가장 압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당장의 배당 수익률도 4% 중반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10년 투자로 예상되는 장기 수익률도 20% 중반으로 다른 은행들 대비 훨씬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왜 이번에 시티은행에 주력으로 투자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오늘 추가한 나머지 3개 대형은행들의 장기 투자 수익률은 약 16%대로 매우 유사하게 나와 있으니까 시장이 이 세 은행들을 모두 비슷하게 평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웰스파고가 조금 더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긴 하지만 다양한 영업 지표가 가장 뒤처지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률 차이가 겨우 1%밖에 되지 않는 건 굳이 웰스파고에 투자할 이유가 보이지 않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저희 부모님 포트폴리오처럼 당장에 5%대의 배당 수익률을 내는 배당 중심의 투자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세 은행 중에서는 그나마 현재 배당률이 더 높은 JP모건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저희는 현재 JP모건을 하 카테고리에 두고 시티보다는 훨씬 적은 양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JP모건이든 뱅크 오브 아메리카든 현재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빠진다면 이 IRR이 20% 이상씩 오르고 그리고 배당률도 4%대로 접근을 한다면 추가 매수가 가능할 정도로 현재 전반적인 상태는 우량해 보이고요.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대로 현재 저희는 금리 인상에 유리한 은행주의 투자할 심산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배당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생각하면 생각보다 시티를 제외한 이 대형 은행들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져서 오늘 결과가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석에서는 이 4개 은행들과 비교했을 때 더 우량한 영업지표들, 심지어 현재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시티보다도 훨씬 더 좋은 숫자를 보여주는 알짜 은행의 분석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업지표뿐만 아니라 당장의 배당 수익률도 이미 4%를 넘었기 때문에 시티와 JP모건을 보완하기에 적합한, 그러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은행입니다. 이 분석에 관심이 있으시면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이 외에 댓글로 숫자 분석을 원하시는 배당주와 리츠를 남겨주시면 다음 분석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